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 잘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스펙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기업,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꿈의 직장이고 직장인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죠. 푸른색 사원증을 목에 걸고 강남역이나 수원, 사업장을 걸어다니는 삼성맨들을 보면 다들 부러운 눈길을 보냅니다. 대기업의 엄청난 연봉, 그리고 상상도 못할 수준의 성과급 잔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정점에 선 그들의 화려한 삶을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화려한 푸른색 사원증 뒤에 히던 레이어,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냉혹한 계급전쟁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때는 다 같은 삼성맨이라고 치켜세우지만 돈을 나누고 권력을 쥐는 순간이 오면 철저하게 너와 나를 가르고 계급을 매기는 냉정한 자본의 논리가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내부가 그야말로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파업이라는 파국을 겨우 면하나 싶었더니 이번에는 노조와 노조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내용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도장을 찍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바로 그 투표 당일 아침에 말이죠. 하루 만에 무려 10,000명의 직원이 특정 노조로 결집하며 반란을 일으켰고 주류 노조는 그 10,000명의 투표권을 기습적으로 박탈해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노조끼리의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삼성이 힘들 때 온몸을 갈아넣어 회사를 지탱했던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회사가 다시 돈을 벌기 시작하자마자 찬밥 신세가 되고 사다리 걷어차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터져나온 처절한 생존 투쟁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기성 언론 뉴스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삼성전자 내부의 진짜 갈등 구조, 그리고 돈과 권력을 둘러싼 사내 정치의 추악한 막전막후를 5,000차의 상세한 분석으로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소름 돋을 수밖에 없는 대기업의 생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시간의 태엽을 조금 뒤로 돌려야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역대급 위기라는 말을 매일같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반도체 부문의 천문학적인 적자 때문이었습니다. 늘 삼성전자의 소년 가장이자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반도체 사업부가 수조 원, 수십조 원의 적자를 내며 휘청거렸을 때 삼성전자의 전체 실적을 방어하고 기둥을 바치고 있었던 부서가 어디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스마트폰을 만드는 모바일 부서와 냉장고, 세탁기를 만드는 가전부서, 즉 비반도체인 DX 부문이었습니다. 반도체가 가동률을 낮추고 공장을 세우네 마네하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모바일과 가전 부문 직원들은 전 세계 시장을 뛰어다니며 스마트폰을 팔고 가전제품을 팔아서 회사의 적자를 메꿨습니다. 그들이 밤낮 없이 야근하고 몸을 갈아 넣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배가 난파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DX 부문 직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인간이라면 이런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회사가 가장 힘들 때 이렇게 버팀목이 되어주었으니 나중에 회사가 정상화되고 다시 흑자로 돌아서면 우리 노력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과 대우가 돌아오겠지. 삼성이란 기업은 인류 기업이니까 우리의 헌신을 기억해주겠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은, 그리고 거대 기업의 시스템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고 흑자로 돌아서자마자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돈잔치의 주인공은 다시 반도체 사업부가 되었고 위기 상황에서 묵묵히 짐을 짊어졌던 가전과 모바일 직원들은 어느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조연 취급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이 직원들의 분노를 유발했을까요? 핵심은 바로 성과급 제도에 있습니다. 삼성에는 OPI, 과거 PS라고 불리던 초과 이익성과급 제도가 있습니다. 연초에 세운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그 이익의 일부를 직원들에게 나누어주는 제도죠. 많이 받을 때는 연봉의 50%까지 일시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삼성맨들의 1년 농사는 이 OPI 숫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성과급을 산정하는 기준이 사업부별로 철저하게 쪼개져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가 잘 나갈 때는 반도체 사업부 직원들이 연봉의 50%를 꽉 채워서 보너스로 받아갈 때 가전이나 모바일 부문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금액을 받거나 심지어 0원을 받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업부별 실적에 따른 차등이니까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직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건 반도체가 적자를 낼 때와 흑자를 낼 때의 이중잣대였습니다. 반도체가 수조 원의 적자를 낼 때는 전체 회사 차원에서 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전사적으로 고통분담을 요구합니다. 가전과 모바일 부문이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회사 전체 실적이 깎였으니 성과급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죠. 그런데 반도체가 다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철저하게 사업부별 독립채산제를 주장하면서
반도체 부문에만 역대급 성과급을 몰아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밥값을 낼 때는 다 같이 뿜n분의 1로 나눠내자고 해놓고 정작 맛있는 고기가 구워지니까 이 고기는 내가 구웠으니 나만 먹을게. 너네는 상추나 먹어라 하는 꼴인 겁니다. 이 잔인한 숫자의 차별 앞에서 가정과 모바일 부문 직원들이 느낀 소외감과 배신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같은 삼성 사원증을 메고 출근하는데 누구는 연봉의 절반을 성과급으로 받고 누구는 몇백만 원 수준에 그치거나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현실. 이 내부적인 계급 격차가 결국 이번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표출 과정에서 거대한 폭탄으로 진화한 겁니다. 결국 참다 못한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의 분노가 임금협상 표결을 앞두고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 사측과 노조 공동교섭단이 합의한 잠정안을 보니까 역시나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의 헌신과 요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던 거죠. 직원들 사이에서 이번 합의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막판에라도 무조건 반대표를 던져서 우리 목소리를 보여줘야 한다는 움직임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노의 에너지가 결집한 곳이 바로 제3노조인 동행노조였습니다. 가정과 모바일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이 노조에 가입해서 조직적으로 부결 운동을 펼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이런 불만 표심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단 하루 사이에 동행노조 측 조합원이 무려 10,000명이나 늘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조직 안에서 숨죽이고 있던 다수의 직장인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며 행동으로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대기업 직원들이 하루 만에 10,000명이나 특정 단체로 몰려갔다는 건 단순한 선동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차별에 대한 서러움, 그리고 주류 노조가 우리를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불신이 한꺼번에 터져나오지 않았다면 절대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20,000명의 신규 조합원들은 이번 찬반 투표에서 확실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사측과 주류 노조 모두에게 강력한 경고장을 날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바야흐로 비반도체 부문의 대반격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투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20,000명의 폭발적인 부결 표심을 확인한 주류 노조, 즉 이번 협상을 주도했던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지부 집행부가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 이대로 투표가 진행돼서 10,000명의 반대표가 그대로 쏟아진다면 자신들이 사측과 피땀 흘려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잠정합의안이 보기 좋게 부결될 게 뻔했으니까요. 합의안이 부결된다는 건 집행부의 협상력과 리더십의 치명적인 사망 선고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류 노조는 아주 충격적이고도 영악한 사내 정치적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투표 당일 오전 전 직원에게 공문을 보내 기습적으로 뒤통수를 친 겁니다. 그 공문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동행노조는 이번 사측과의 공동교섭단에 참여한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조합원들에게는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권이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표를 모아서 정당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10,000명의 직원들은 투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신들의 투표권이 공중분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주류 노조의 논리는 형식적으로 맞을지 모릅니다. 이번 합의안은 사측과 공동교섭단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이니까 교섭단에 속한 조합원들만 찬반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설명이죠. 하지만 법적인 논리를 떠나서 이건 명백한 사다리 걷어차기이자 정치적 학살이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이고 똑같이 임금 협상에 영향을 받는 직원들인데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반대파의 투표권 자체를 원천 봉쇄해버린 겁니다. 잘 나갈 땐 우리 모두가 하나라던 노조마저도 자신들의 기득권과 헤게모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소수부서 직원들의 참정권을 이렇게나 쉽게 짓밟아버릴 수 있다는 잔인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신의 표를 도둑맞은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즉각 분노했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과 동행노조 등 제2, 제3 노조들은 곧바로 연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 가정과 모바일 등 비반도체 직원들은 이번 잠정 타결안 투표에 대한 전면적인 부결 운동을 정식으로 시작한다고 선포했습니다. 투표권을 뺏겼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투표권이 살아있는 주류 노조 내의 온건파나 동조자들을 설득해서라도 반드시 이 합의안을 쓰러뜨리겠다는 전략이죠. 더욱이 이들은 단순히 가정과 모바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사업부 내에서도 소외당하고 있는 비메모리 사업부, 즉 파운드리가 시스템 반도체 직원들과도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호황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또 다른 소외계층까지 끌어들여 판을 키우겠다는 생각입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번 투표는 시작부터 엄청난 화제성을 띠며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2분에 투표창이 열렸는데
고작 3시간 반이 지난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 투표율이 이미 50%를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보통의 찬반 투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결집력입니다. 찬성에서 빨리 끝내려는 주류 세력과 어떻게든 부결시켜서 판을 엎으려는 비주류 세력의 분노가 투표창 안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투표는 오는 5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가 진행되는 일주일 내내 이 투표권 박탈 논란은 엄청난 변수로 작용할 겁니다. 초기업 노조위원장 역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투표 전 공지를 통해 만약 이번 합의안이 부결된다면 그것은 내가 조합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이후 교섭권은 나머지 집행부에 넘기고 나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자신의 목숨 줄을 걸 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는 반증입니다. 결국 이번 삼성전자 노노 갈등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고도 뼈아픕니다. 대기업이라는 거대하고 화려한 껍데기 아래에서는 그 어떤 도덕적 의리나 헌신도 자본의 냉혹한 논리와 권력, 역학관계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이 적자일 때 내 몸을 갈아 넣어 회사를 지탱했더라도 룰을 만들고 돈을 쪼개는 주류 세력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 2등 시민으로 전락할 수 있고 심지어 내 권리를 주장할 투표권마저 아침 한 통의 공문으로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냉정한 조직의 생리입니다. 이건 비단 삼성전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모든 미스터리 미스 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도 언젠간 나를 이렇게 토사구팽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열심히 일한 대가를 사내 정치라는 이름으로 가로채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우리가 이 사태에 몰입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떡고물에 만족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사다리 걷어차기를 당하는 2인자로 남지 않으려면 우리 역시 이 냉혹한 자본과 조직의 역학관계를 반드시 눈을 뜨고 지켜보며 내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지켜낼 힘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삼성전자의 투표권 기습 박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사가 힘들 때 버텨준 부서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사다리 걷어차기일까요? 아니면 원칙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주류 노조의 선택이었을까요? 화려한 기업의 뉴스 뒤에 숨겨진 진짜 돈과 권력의 흐름, 그리고 직장인들이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날카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장 빠르게 만나는 방법. 지금 화면에 보이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냉혹한 자본주의 시장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의미 있는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